이런 거 딱 봐도 내가 아파트나 건물을 사고 싶다. 센텀시티 주변. 그다음 부전 주변. 그렇죠. 예. 그다음 이제 아파트 뭐 건물 사고 싶다. 북항 주변. 예, 뭐 하단 이런 데도 좋을 것 같고 땅 사고 싶다. 오시리아, 자천, 남창, 태화강 이렇게 거점 지역을 다 알려주네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은 이렇게 이제 생활권 중에서 우리가 동부산을 할 거죠, 그죠? 네. 수영구, 해운대구, 기장 네. 이렇게 오늘은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들어가 볼까요? 네. 네, 들어가 볼까 이제? 예, 해운대의 이제 동부상권 중에서 해운대의 위주로 오늘은 좀 보겠습니다. 네, 아까 해운대에서 자동역을 한번 해볼까요? 예, 일단 송정 좌동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우동 중동 이렇게. 그 다음 재성 반여 반송 이렇게 넘어가죠. 여기 해운대로님 우와 5,000원 슈퍼챗 감사합니다. 자, 여기가 이제 해운대예요. 아까 전에 우리 부대장님께서 이렇게 지도를 보여주셨죠, 그죠? 이렇게 해운대가 생겼어요. 생겼는데 공주가 여기가 해운대 이제 신시가 이렇게 보이는데 이거 다 설명을 갖다가 요 보면 아까 전에 국토조각 계획의 기본 개념을 그대로 들어가 비슷한 얘기 나와요. 센텀이 나오고 센텀이 이지고 나오고 그다음 또 신성장 사각이 나오죠, 그죠? 네. 그럼 백숙구 나오고 뭐 와이스 산업 이제 이렇게 막 나옵니다. 그래서 한번 한진 CI 부지도 그거잖아요. 웨이브시티. 웨이브시티. 예, 알고 보면 다 신호가 있었다. 이미 이게 다 계획에 잡혀가 있는 거예요. 이거만 잘 보고 있으면은 굉장히 투자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네. 이번에 요거도 역세권 주변 컴팩트 복합 개발. 제가 컴팩트가 압축이라는 뜻이잖아요. 압축 개발을 하는데 이번 6월 10일부로 24년 6월 10일부로 역세권 주변의 상업지역 높이 제한이 대폭 풀렸어요. 아, 그래요? 네. 그거 보면 이 다 신호가 있었던 거라는 거죠. 야, 그것만 미리 알아도 그죠? 네. 사놓으면 그거 풀리면은 그 시가 상승률 그죠? 엄청나죠. 엄청날 겁니다. 네. 참고로 서면에 가면 높이 60m짜리가 평당 6천만 원 하고요. 높이 100m짜리는 평당 1억 해요. 그 높이만큼 똑같은 지역에 똑같은 상권이지만 높이만큼 땅값이 차이가 난다라는 거죠. 용적률이 풀려버리면은 같아진다는 거죠. 그렇죠. 높이 제한이 풀려버리니까. 근데 지금은 불경기다 보니까 여전히 반응은 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그럴 때 지금이 기회다 그러면. 그렇죠. 맞습니다. 시장이 좋을 때는 만약에 그게 발표가 딱 나면은 뛰는 게 확 보일 건데 시장이 안 좋으니까 주춤하고 있다. 그러면 이제 지금 기회다 그죠? 그렇죠. 그래서 저도 굉장히 좀 많이 보고 있어요. 보기는. 사실상 우리가 조금 경기로는 힘든 경기고 저희도 어려움을 지금 이겨내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기회의 장으로 생각하고 계속 많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나오네요. 센텀에서 오시리아 관광단지까지 아이스 산업 조성 로드 조성하겠다. 관광지 그렇죠, 그죠? 이제 어떻게 보면 해운대가 예전에는 뭐 예전부터 계속 해운대가 커지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뭐 해운대 옛날엔 바닷가만 해운대였는데 이제 뭐 미프에서 정사포까지도 해운대가 늘어나고 오시라 관광지까지 생기면서 또 그까지 늘어나고 이쪽에는 또 센텀이 생기고 그 다음에 방금 웨이브시티 생기고 또 넘어가가지고 센텀이 이후까지 막 들어서고 시작하니까 해운대의 환경이 굉장히 커진다라는 느낌을 갖다가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뭐 일자리는 아까 전에 기본적인 국토 5차 생활계획에 나오는 그런 일자리들이 비슷하게 나오고요. 이제 주거는 결국은 요거는 아마 비슷비슷할 거예요. 노후주택을 갖다 정비해가지고 이제 만들겠다. 노후주택법 이런 게 나오고요. 뒤에 가면 또 나옵니다. 그 다음에 또 리모델링을 추진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갖다가 우리가 그냥 여기 도시공개에 들어가지고 쭉 그냥 몰라도 읽어만 보면은 뉴스나 기사가 나오면 그 얘기구나. 그걸 갖다가 연계해서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몰라도 그냥 우리가 이런 걸 꾸준히 한번 읽어봐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거 하나가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여기에 해운대 생활권 분야별 실천 방향에서 리모델링 추진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렇게 그 일기 신도시라든지 이런 것 중에 리모델링이나 뭐 재건축이 될 만한 게 어디가 있냐 하면 해운대 좌동 신도시도 많이 보고요. 용호동도 많이 봅니다, 사람들이. 근데 사실 이 글자 하나 때문에 용호동보다 좌동 신도시가 훨씬 속도가 빠른 거죠. 혜택을 많이 주기 때문에. 이게 도시계획에서 이미 나온 대로 가야 되니까 예산이 분배가 되니까. 그리고 뭐 정주 환경도 개선하겠다. 이게 나중에 이제 자동을 보면 결국은 자동의 가장 큰 게 이제 노도시 특별법에 대해 수도권에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부산도 지정이 됐거든요. 하면서 이제 결국은 얘가 과거 그냥 단순한 아파트를 재건축하는 개념이 아니거든요.
정주 환경을 개선한다 했잖아요. 네. 주변의 환경, 도로라든지 그걸 다 같이 지정이 되어 있거든요. 아파트만 지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 이제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도시를 갖다가 하나의 신시가지 도시를 갖다가 신도시 도시를 갖다가 다 개선해가지고 모델해가지고 아파트뿐만이 아니고 주변 환경까지 좋게 만들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게 우리가 교통을 잘 봐야 되죠, 그죠? 뭐 이런 교통으로 뭐 또 보면 신교통 수단이 나와요. 네. 이게 이제 얼마 전에 발표됐는데 2040에 이미 나왔었거든요. 네. 이게 신교통 수단이 돼가지고 한번 이거 하나만 잠깐 보고 갈게요.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산에 굉장히 중요한 거래가지고 네. 교통에서 여기 해운대 거죠. 네. 해운대 말고 도시기본부 계획에 여기 발표가 됐죠. 이게 저는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건데 기존에 없던 교통이 생기는 거예요. 한 번도 없었던 교통이. 지금은 이제 우리가 얼마 전에 다 아는 게 이제 우리가 뭡니까 트램 얘기 나왔죠. 네. 과거에는 있었지만은 지금은 트램은 없어요. 그 이제 다시 이제 트램을 계획해가지고 부산뿐만이 아니고 전국에 트램 계획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죠? 이제 그것뿐만이 아니고 그럼 트램 말고도 보니까 BUTX, 그다음에 이제 자율주행 우리가 이제 그런 것도 나오죠. 네. 그다음에 UAM 이런 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거 진짜 저는 이걸 잘 봐야 된다. 그러면은 이때까지 없는 교통이 새로 생긴다면 아파트 값이나 집가에 영향을 갖다가 어떻게 줄 거라는 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누가 알겠어요? 네. 예측할 뿐이거든요. 그럼 단 한 번도 이때까지 UAM 항공이 돼가지고 UAM 사람들이 그래요. 뭐 도심항공 UAM 저거 어느 세월에 되려고 개발 계획 참. 근데 지금 우리가 AI 시대가 되면서 네. 이런 것들이 너무 빨라져요. 네. 급속도로 변화되고 서울은 이미 내년부터 하늘로 날아다녀요. 25년 상용화 되거든요. 상용화되고 여기는 자료가 없죠. 제가 뭐 강의가 아니라서 큰 자료를 그래 서울 같은 경우는 내년부터 이제 UAM 항공이라 해가지고 날아다니기 시작하는데 1차적으로 이제 긴급 우송이라든지 이제 그런 VIP 우송이라든지 먼저 시행을 한다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VP를 해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이게 뭐냐면 이제 이런 UAE 항공이라 해가지고 이게 이제 나중에는 결국 일반 사람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택시 개념으로 네. 항공을 쓸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이제 공항 같은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정류장 개념이죠. 그렇죠. 거기 이제 수리도 하고 거기에 이제 정착도 하는 기본 이제 포트라 해가지고 그냥 잠시 채우는데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그 이제 기지가 있어야 될 거예요. 그죠? 네. 기지가 있어야 되고 이제 VP를 해가지고 포트를 해가지고 그냥 정차역이 있을 거예요. 그런 걸 하는데 서울에는 30년까지 그 어디입니까? 김해공항에, 김포공항이죠. 김포공항에 그게 이제 넣겠다고 30년까지 계획을 발표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제 저는 참 이게 그렇잖아요. 부산의 미래는 결국은 서울하고 거의 같이 가거든요. 네. 그래서 서울을 잘 보고 있으면은 똑같이 부산하고 똑같이 해요. 근데 보면은 공항 하나만 보더라도 기존에 이제 우리가 김포공항이 예전에 있었잖아요. 네. 그럼 왜 서울인데 김포공항이야? 이름이 거기 이유가 결국은 과거에는 거기가 서울이 아니었죠, 그죠? 김포였었어요. 네. 김포였는데 이제 커지면서 그게 이제 서울로 합병이 되면서 이름은 그냥 김포 그대로 쓰고 있는 거거든요. 김해공항이랑 비슷하네요. 네. 김해공항도 부산 같은 경우는 부산공항이 아니고 김해공항이에요. 네. 그 이유가 과거에는 그 자리가 김해였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부산으로 합수되면서 거기가 이제 그대로 가면 김해 그대로 쓰자고 된 거고. 그다음에 이제 김포공항도 거기가 포화 상태가 되면서 결국은 인천국제공항이 생겼죠. 네, 생기면서 그걸 옮겼어요, 섬으로. 또 똑같죠. 이것도 똑같이 그러면서 옮겼어요. 어디로? 가덕도 신공항으로. 이게 트럼이 너무 똑같은 거야. 그러고 나서 보면은 똑같이 강에서 바다로 간 거예요. 한강에서 바다 그쪽으로 갔듯이. 네. 이거는 김해 낙동강에서 이쪽으로 가덕도 바다로 간 거예요. 똑같이, 그죠? 그렇네요. 네, 똑같아요. 그리고 또 재밌는 건 뭐냐면은 그러면은 아까 중에 V포트레가 UAM 기지를 갖다 어디 만드냐? 왜 인천공항에 만들고 김포공항에 만들지? 네, 똑같은 거예요. 네. 가덕신공항에 만들고 여기다 만들죠. 그렇네요. 네, 김해공항. 이게 결국은 이게 우연히 일치가 아니고 그 개발이 똑같이 지방에도 적용이 된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먼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부산도 똑같이 된다. 그래 보면은 이제 서울에 우리가 그 뭡니까? 그 이번에 개통된 거. 그 갑자기 GTX 개통됐잖아요. 그 개념이 VTX거든요. 네. 이제 그게 이제 공항하고 결국 해운대를 연결하는 거거든요. 공항하고 해운대하고 VTX 연결하고 솔직히 나머지 뭐 대구선이나 창원선이나 솔직히 양산선도 개발 계획이 보시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거든요. 네. 저는 다른 거는 좀 너무 힘들다 보고 1차적으로 일단은 공항과 30년 같이 개발해가지고 오시아까지는 1차적으로 넣는다고 그랬거든요. 네. 그래 보면은 여기도 보면 C선도 있고 C1, 2선, B 노선, A 노선 엄청나게 많아요. 네.
부산판 GTX 그렇죠. A, B, C 노선이네. 예, 예, C 노선까지 지금 계획은 잡혀 있거든요. 네. 그게 이제, 거기 보면 이제 잘 보시면은 뭐 더블 역세권, 트리플 역세권, 뭐 3개, 4개 막 들은 데가 있어요. 네. 이런 걸 중심으로 잘 보셔야 될 거예요. 네. 예, 부산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 여기 한 10몇 개가 나중에는 뭐 들어오는 걸 알고 있으니까 그냥 나중에 또 중부선 할 때 그런 얘기 또 네. 하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거 딱 봐도 내가 아파트나 건물을 사고 싶다. 센텀시티 주변. 예, 그다음 부전 주변. 그렇죠. 예. 그다음 이제 아파트 뭐 건물 사고 싶다. 북항 주변. 예, 뭐 하단 이런 데도 좋을 것 같고 땅 사고 싶다. 오시리아, 자천, 남창, 태화강 이렇게 거점 지역을 다 알려주네요. 그렇죠, 그렇죠. 예, 요 거점 지역과 또 여기에 여기 보면 VP 이런 거점 지역들 이런 점들도 좀 그렇죠. 눈여겨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여기 이제 근데 이제 UAM 항공이 가장 취약점이 뭐냐면 도심 안에는 안 들어가죠. 왜냐하면 이제 고층들도 있고 추락 위험이라든지 예. 그다음에 사생활 침해 요인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다 보면 바다 라인, 강 라인으로. 아, 그렇네요. 네, 한강도 똑같아. 한강 라인으로 지금 현재는 다니까 나중에 되면은 뭐 어떻게 더 개발돼 가지고 도심 안으로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이제 그 VIP라든지 응급 상황에서는 도심 안으로 들어가지 일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건 다 강이나 이제 바다로 이제 현재는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부산 같은 경우는 특히나 바다를 접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교통망이 엉망이죠. 네. 끝이다 보니까 이게 나갈 데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개발할 수 있는 게 결국은 교통을 갖다가 바다로 끌어낼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보면 이제 해상택시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지금 개발 계획에 들어가 있거든요. 이런 것도 이제 우리가 그 얼마 전에 그 버스 바다 버스 육상 버스 해가지고 이미 이제 시험 문제 했죠, 그죠? 네. 얼마 전에 저 광안리에 다니더라고요. 저도 한번 검색하면 그 차도 막 바다에 떠다니는 차가 있고 하던데. 한번 타보고 싶다. 그죠. 이제 그런 이제 새로운 교통수단이 과연 우리 주거에 여기 지금 저도 이게 과연 어디 생길까 보트가 그래가지고 자세히 보면 여기가 해운대에 여기가 그 마린시티 쪽. 네. 그래서 그쪽에 또 생기고 여기는 용우동 쪽 그렇거든요. 네. 여기는 이제 영도 앞에 남포동 이쪽. 네, 그러네요. 그래, 예, 여기 만약에 이렇게 위험한 거 생기면 이 주변에 집값 영향을 갖다가 받을 수 있을까? 영향은 부동산 일단은 땅값에는 영향을 반드시 미치게 되고 네, 땅값은 그렇죠. 일단 교통이 제일 중요하니까 그러면 다른 수요가 여기로 오게 되니까 요쪽 위주로 좀 보는 게 훨씬 유리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신교통수단도 또 이런 집가 상승이라든지 아파트에 또 어떻게 영향이 미치는지를 갖다가 너무 바뀌어요, 세상이. 네. 너무 빨리. 그래서 이게 지금 먼 미래가 아니에요. 일단은 30년까지는 어느 정도는 다 대부분 다 많이 진행이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잘 보셔야 될 거예요. 이 교통수단이 어떻게 될지. 네. 자, 참고로 이제 소소한 TV님이 서울에 UAM 상용화되면 임장 한번 가시죠 하는데 좋죠. 언제든지 뭐 저희는 언제든지 거리 임장 너무 좋아합니다. 네. 참고로 우리 또박이님이 이제 해운대구 송정동에 이제 건물을 살 때 거기가 이케아나 이런 게 들어오기 전인데 그렇죠. 예, 이게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 싶어서 롯데 아울렛과 이케아가 같이 먼저 들어왔던 광명까지 직접 임장을 가고 그렇죠. 예, 익힌 다음에 이제 거기를 투자를 하는 이런 성향의 소유자시거든요. 같이 막 그때 같이 다니면서 공부하고 했죠, 그죠? 네네. 이케아 광명에 들어올 때 그 주변에 똑같이 아울렛 들어오고 롯데 아울렛 들어오고 그런 거 보면서 그 주변에 아파트 값이 움직이는 거 어마어마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이제 그런 거 보면서 이제 부산에 이제 들어올 때 그때 막 공부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죠? 네. 그럼 복합 환승센터가 되면 어떻게 될까 해서 용산, 그다음에 그렇죠. 동대구 그렇죠. 이런 데도 이제 임장을 가는 거고. 우리가 이제 복합 안전센터는 중부산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아직 가시화된 건 없어요. 가시화된 건 없는데 결국은 이제 좀 늦어졌죠. 어떻게 보면 서울 다음으로 부산을 해야 되는데 대구가 먼저 했어요. 네. 그거는 이제 정치적인 문제니까 네. 일단 제끼죠. 그래 대구를 가보면은 어마어마하죠. 그럼요. 대구 복합 안전센터 보면 백화점이 들어가서 신세계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부산도 어떻게 될지를 갖다가 잘 보셔야 돼요. 생각해 보시고. 그래서 제가 그 주변에 땅을 사고 싶고 상가를 사고 싶고 엄청나게 돌아다녔는데 지금도 뭐 많이 올랐지만 저는 아직도 그 주변이 싸다고 보거든요. 네. 그 미래를 보면 보이는 충분히 뭐 내년쯤 되면 또 어떤 무슨 얘기가 나오기 시작할 거고 거기서는 뭐 아까 지금 말씀드렸지만 대부분 다 부산의 도시기본 계획들이 한 30년까지는 어느 정도의 많은 완공이 이루어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또 이제 이게 저는 복합센터가 얼마 안 남았다는 게 뭐냐, 그걸 생각하는 이유가 우리 그 부천 마산 복합센터 내년 초에
하잖아요. 그죠? 네네. 운전해야 돼. 안 할 수가 없어. 그렇죠. 네, 지금 이제 역들이 계속 부전으로 몰리고 있는데 빨리 이걸 공사 시작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네. 아마 내년쯤이면 또 무슨 노점이 나오지 않을까 충분히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또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나올 부산 시민으로서. 나올 것 같아요, 이제는. 네. 자, 우리 네. 자동 신도시. 그렇죠. 자, 자동을 한번 봅시다. 네. 자동에는 이제 아무래도 일기 신도시 정비법, 노후주택 정비법이죠. 예, 그게 제일 크죠. 예. 자동의 개발 호재를 보면은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이렇게 옛날 신시가지죠. 네. 신시가지인데 자, 첫 번째 가장 큰 호재는 이거죠. 노후주택 정비법 해가지고 노특별법이 이게 이제 유튜브에서 부크TV 저희 채널 있죠. 부크TV 영상 뭐 최신 영상 이렇게 올라오는 거 보면 자, 이 고정 댓글에 제가 남겨놓거든요. 고정 댓글에 보면 이제 신규 모집 중인 강의, 임장, 스터디 모임 등이 있는데 이제 곧 시작하는 게 우리 또박이님이랑 저랑 또 두 분 강사님 더 해가지고 아파트 스터디 이거는 전국을 다니면서 한 달에 한 개 지역씩 보는 거예요. 전국입니다. 그래서 수도권도 가고 서울도 가고 또 대구든 뭐 부산 이런 지방도 가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토지 건물 스터디. 그다음에 우리 요 프리미엄 임장도 있고요. 우리 또 송년회가 또 있습니다. 지금 한 반 정도 이렇게 참여하셨거든요. 요 송년회 때는 좀 더 자세히 보시면 우리 각 분야의 전문가분들 재개발, 재건축, 경매, 상가, 건물, 아파트 이 전문가분들 모시고요. 센텀 더파티에서 할 예정입니다. 더파티 센텀점에서 할 예정이고 이거 55,000원이거든요. 그러면 거의 바깥밖에 안 돼요. 이게 1인당 비용이 5만 뭐 몇천 원이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술값까지 하면 거의 저희는 조금 적자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적자인데 요거 술값만으로 자기 식비만으로 이렇게 대다수의 우리 이거 캠퍼스만 아마 부산에서 유일하게 가능할 것 같은데 8분의 전문가 분들과 함께 이제 송년회도 하고 테이블 돌면서 질의응답도 할 예정이고 또 8분이 생각하시는 2025년도에는 또 어떻게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되는지 이런 시간을 마련했기 때문에 여기 꼭 참여하셔가지고 우리가 온라인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으로도 같이 유대관계를 쌓을 수 있도록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